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투자 구루다. 그가 주장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원칙은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10년을 바라볼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소유하지 마라 등 그의 어록도 유명하다. 1930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은 아주 어릴 때부터 투자의 두각을 나타냈다. 7살 때 코카콜라를 이웃들에게 판매한 일화, 누나와 함께 주식을 산 일화 등은 널리 알려져 있다.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교 링컨 캠퍼스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들어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수업을 들으며 가치 투자에 눈을 떴다. 졸업 후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고자 했지만 퇴짜를 맞고 고향으로 돌아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 1954년에 그레이엄 회사에서 일하게 되지만 그레이엄이 은퇴하면서 불과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1956년 생애 첫 투자회사인 버핏 투자조합을 설립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다. 투자조합을 시작하기 전에도 약 10만 달러를 가지고 개인 투자를 했는데 당시 버핏은 자신이 너무나 큰 부자가 돼 장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방탕하게 살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 부자는 떡잎부터 달랐던 셈이다. 그는 1969년까지 조합을 운영하며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0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의장이자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다. 버핏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려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불렀다. 유가나 환율 등을 활용해 시장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식을 따랐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같은 방식으로 1964년부터 2018년까지 연한산 18.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버핏은 언론 인터뷰와 주주총회 질의응답,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 방법론을 설파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장기 투자와 복리효과였다. 1965년 1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미국 인디언이 1626년에 맨해튼섬 판매 대금으로 받은 24달러를 연수익률 6.5% 펀드에 투자했다면 338년이 지난 현재 420억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고 만약 0.5%를 더 받아 연 7% 수익률이었다면 현재 가치는 2050억 달러가 됐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오래 사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높은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들에겐 인내심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투자 가치가 20에서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 상황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고통이 된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각자 세운 기준을 절대 바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버핏은 또 작년에 좋았던 주식이 올해도 좋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직전 연도의 수익률보다는 매해 실적과 자산가치 등을 분석했다. 버핏은 직접 종목을 선정해 펀드를 운영하지만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식 투자를 통해 고통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지수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 지수는 투자자들이 상대해서 이겨내기에 쉽지 않은 경쟁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유산이 아내에게 갈 텐데 유산 관리자에게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버핏은 누군가가 선택한 헤지펀드 5개의 수익률과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내기를 했다. 그는 엄청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보다 운용을 거의 하지 않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버핏은 지금도 똑같은 내기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펀드 매니저 등에게 막대한 비용을 내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지루해 보이더라도 기다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 장기 투자자라면 좋은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산다라는 버핏의 가치 투자 기본만 지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버핏의 투자 전략은 명확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원칙은 한마디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ROE가 높고 PBR은 낮은 주식을 사는 식이다. 그의 단순한 전략은 오랜 기간 좋은 성과를 기록해왔다. 버핏은 1964년에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립했고 이후 20%에 가까운
주당 순자산 증가율을 달성하면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버핏이 강조한 또 한 가지가 바로 경제적 해자다. 경제적 해자란 한 산업에서 그 기업이 가지는 경쟁 우위를 뜻한다. 시장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우위를 갖추고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이라면 투자할 만하다는 것이다. 2010년 중국의 BYD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것이나 2019년에 아마존에 투자한 것 역시 이들이 해자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PBR, 저PER 등의 종목만 사는 것이 가치 투자가 아니라며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모두 가치 투자라고 말했다. 버핏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능력 범위를 꼽을 수 있다. 위대한 투자자로 손꼽히는 버핏이지만 모든 기업을 알고 그 사업을 분석하고서 주가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식했다. 이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매수 결정을 버핏이 아닌 그의 후계자들이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쨌든 버핏은 시장에서 바이오가 주목받는다고 해도 투자자 자신이 기술을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할 수 없다면 그 주식에는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어느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들이 모든 기업을 알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능력 범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